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학교생활 어떤지 참 궁금하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갖고 궁금합니다. 이제 학교 와도 학생도 거의 못 보거든요. 제가 학교 와서 이 영상 강의를 녹화를 하거든요. 오늘은 10월 20일이고요. 오늘은 생애 시작과 마무리에 관련된 생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10주에서 12주차인데 오늘은 10주, 11주차를 하고요. 다음 주에 12주차를 녹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녹화된 영상은 11월 첫째 주 수요일날,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영상이 업로드 될 겁니다. 오늘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친구들 레포트를 써놓는데요. 과제 2, My Sister's Keeper라는 영화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또 생명의 윤리와 생명의 존엄성 이렇게 함께 할 겁니다. 먼저 My Sister's Keeper는 러닝 타임이 1시간 47분 56초인데요. 이제 영상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아주 화질이 떨어지는 영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6분 55초까지 시청하시면 되고요. 요 강의 중 작업이 5분 정도 있을 거고, 강의 동영상은 20분이라고 했는데, 자꾸, 여기서 2시간을 찍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동영상하고 합해갖고 2시간이 100분이죠. 난 5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12월 10일로 강의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날 기말고사를 보기로 했는데 한 주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2월 17일 날 기말고사를 봐야 되고요.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동영상 같은 경우 이 긴 거 같은 경우 3개로 쪼개는데요. 2개, 3개로 쪼개는데 그 이유는 이 영상 만드는 것 때문에 하루를 한 강의를 영상으로 하면 훨씬 좋은데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같이 보시면 돼요. 같이 11월 5일이 목요일날 11월 5일날 한꺼번에 다 15일 거, 12일 거, 19일 거 다 동영상 가면은 다 올라갈 겁니다. 마시스트 퀴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주인공이 디자이너 베이블이 타나요. 여기 보시면 사라, 엄마가 사라죠. 카메론 디아즈인데 딸 케이트가 이제 백혈병에 걸립니다. 그래갖고 온갖 방법을 다 쓰지만 어떻게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들도 도너가 될 수 없는, 매치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의 권유로 디자인 베이비, 아이를 하나 더 가져라, 더 낳아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는다고 해서 확실하냐? 확실히 도너가 될 수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게 자신들이 안 된다고 했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안 좋은 부분이죠. 디자인 베이비로 안나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가 자신도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고 이 캠벨을 찾아가게 되죠. 변호사 캠벨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의학적 권리 해방을 원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 소송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자인 베이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이 영화는 생명의 존엄성, 안나의 생명, 또 언니 케이트 생명, 그리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죠. 엄마의 사랑, 엄마의 케이트와 안나에 대한 사랑, 아빠의 케이트와 안나, 그리고 또 오빠 제시에 대한 사랑, 뭐 등등 이 사랑,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작은 소설이라고 하는데 저는 소설을 못 봤고요. 이 영상만 한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외운 건 아니고, 근데 보면 볼수록 뭔가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뭔가 우리 삶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케이트에 대한 엄마의 사랑과 디자인 베이비로 태어난 안나의 존엄성이 충돌하게 되죠. 이 의사들은 옹호하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 안나가 디자인 베이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옹호하는 입장인데, 캠벨은 또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한 사람을 희생한다는 거, 그건 우리가 많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해도 많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안나와 언니 케이트가 함께하고 있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 1시간 27분 30초 이렇게 찍혀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언니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누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오죠. 그 시기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요. 사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평소의 삶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평소에 나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어떤 행보를 거뒀는지, 그에 따라 삶의 마지막 순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꼭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제 여명을 앞둔 이제 터미널 상태, 죽음을 앞둔 상태라고들 생각하기 쉬운데요.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이 곧 죽음이거든요. 나중에 몇 주 후에요. 지난번에 못한 키블로스의 죽음의 5단계에 대해서 할 텐데, 그것을 보시면 이 죽음의 5단계가 삶에서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젊잖아. 20대죠. 20대. 난 지금 삶에 대해서 죽음은 아주 영원하고 먼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도 뭐 별로 떠오르지도 않고요. 죽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굉장히 부정적이죠. 근데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충실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거를 좀 심도있게 가끔씩 너무 때리는 순간이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마시스터 기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언니 케이트가 있고요. 주인공의 동생 안나, 그리고 엄마 사라, 아빠 브라이언, 또 변호사 캠벨, 또 오빠 캐시도 있고요. 또
임무도 있죠. 그리고 또 재판장의 판사 같은 경우 자신의 딸을 무지개 근로로 보낸 지 며칠 안 된 분 등등등등 주변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언니 케이트가 중간에 보면 또 같은 동질의 고통을 겪고 있는 다른 친구를 만나죠. 갑자기 이런 생각 안 나네 남자. 그래서 사랑을 나누게 되죠. 아주 이 영화는 수작이 아니라 명작이에요. 한번 잘 보시면 우리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고요. 또 죽음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몰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만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레포트는 마이 시스터 키퍼는요 엄마 입장에서 한번 써보시고요. 간략하게 재판정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 안나와 변호인 캠벨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가지 많은 말을 하면 너무 많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자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들이 많아갖고 왜 변호인이 돈도 안 되는 이 아이를 변호하게 됐을까? 또 부모 입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잘 안 나오네. 너무 스포를 해버릴까봐. 그래서 이번 과제는 엄마 입장, 안나 입장에서 보시고요. 또 그 외 인물들의 관점에서도 보시면 되겠지만 나 자신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볼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주변 이제 보통 보면 드라마를 보든 뭘 보든 되게 서로 간에 그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영화를 보시고 이 상황을 잘 설명하고요. 부모님하고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엄마라면 내가 아프면 엄마는 어떤 입장이었을 것 같아? 내가 케이트 상황이면 엄마는 안나라는 아이를 하나 더 낳을까? 등등 여러 가지 물어볼 수도 있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니면 또 친구들한테도 이런 영화를 봤는데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 너 같으면 네가 엄마면 어떤 입장을 취할까? 네가 만약에 안나야 이런 상황이 됐어.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간에 그 안에서 다 개인적인 각자의 의견이 틀릴 겁니다. 여기서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진짜 따지려고 하면요 법적으로 따지면 엄마와 의사는 잘못된 거죠. 진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지만 꼭 법적인 범위 안에서 도덕적인 관점 안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마지막에 법이 나오는 것이 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시고요. 가족들하고도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사실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우리 수업이었으면 이 상황에 대해서 대화를 했을 거예요. 조별 토론을 하면서 조별 토론을 하다 보면 서로 간의 의견이 그 안에서도 틀릴 거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저 의견도 괜찮은데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친구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결론은 똑같지만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조별 토론을 하고 조별로 서로 간에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아니면 엄마의 입장 쪽에서 변호를 하는 거, 또 반대로 안나의 쪽에서 서로 간에 변호하는 과정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 안에서 서로 간에
변론을 하게 되는 그런 것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이런 코로나 덕분에 그런 걸 못하게 돼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 친구들은 그런 거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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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왜 해? 막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이 그런 것을 하면 자신이 성장하거든요. 또 내가 그 앞에 가서 그 조별 대표로 나가서 그걸 안 하더라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자신이 계속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 상황에서 이입이 돼서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입 밖으로 나와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입 밖으로 나오고 행동을 해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자신도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서 자신이 좀 더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실행이 안 돼서 아쉽습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이런 걸 함으로써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조금씩 누적되고 축적되고 이것이 나의 살아가는 데 힘이 되고 파워가 되고요. 그것이 어느 순간에 빵 터지는 티핑 포인트가 왔을 때 빵 터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또 이게 내가 배우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 나는 시각 디자이너가 될 텐데, 나는 다른 회화가니까 화가가 될 텐데 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고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어진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요. 전혀 별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과제와는 별개로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오늘 생을 시작하지도 못한 생명에 대한 윤리적 관점, 그리고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거나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안나라는 존재는 디자인 베이비로 태어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물론 삶이란 힘들고 고통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불행한 것도 많고요. 그러나 시작하지도 못한 것 그것만큼 어쩌면 저는 아쉬운 거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그리고 또 마이 시스터 키퍼 영상은 그 동영상은 영화는요 자신들이 좀 어디서 찾아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이 죄송합니다. 자꾸 계속 올라오네. 제가 가진 영상이 화질도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업로드가 안 돼요. 좀 긴 영상이라서 그런지 또 저작권 때문에 업로드가 안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좀 그래서 소장용으로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간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 하나 올릴게요. 마이 시스터즈 키퍼라고 이거 똑같은 영상인데 이건 좀 요약한 거예요. 이게 강의 시간에 좀 상황에 따라 좀 강의가 길지 않을 때 그럴 때 상황에 따라 진짜 요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한 8분 정도 길이로 잘랐는데 이 영상 같이 올립니다. 그렇다고 이것만 보지 마세요. 마이 시스터즈 키퍼 꼭 보십시오. 또 집중해서 보시면 그 안에서 뭔가 자신에게 힘이 되는
뭔가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보면 우리가 영화를 보고요,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보고 그러면요, 우리 삶이 달라져요. 왜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실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진 않는 편이에요. 극장을 잘 못 가고요. 그리고 소설류는 거의 안 봐요. 그게 좀 아쉽게 생각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거를 보면 관계를 정립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더 잘 보여주는 건데, 저는 그거를 좀 등한시했어요. 다른 책들을 많이 봤죠. 보면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재미있다 그런 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 누적되고 축적되는 것이요.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잖아요. 서로 어떤 상황을 따라 그럼 나 같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는 이런 경우는 이런 대사를 넣을 텐데, 나 같으면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틀려지죠. 그리고 또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이 있으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버립니다. 그게 DNA가 되어버려요.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좋은 DNA들도 많죠. 그런 것이 내재되기 때문에 그게 문화가 되고요, 환경이 되고 우리 삶을 살아가는 지탱력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정치적인 얘기 같아서 좀 하기 싫은데, 촛불 같은 경우도 지금의 촛불이 옛날에는 의병운동도 있을 거고요, 또 국채보상운동도 있었을 거고, 또 태안반도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가서 그 기름을 걷어냈잖아요. 물론 다른 불우한 일도 많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어떤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무언가를 함께해서 돌파해내고 그것을 해결해내려고 하는 그런 DNA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또 이번에 노아베도 있었잖아요. 이번은 아니고 조금 지난 얘기지만 노아베 노제팬. 우리나라 사람들 불매운동 한다고 하면서 불매운동 며칠 못 가잖아요. 근데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닛산이 철수해버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죠. 뭐가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제품들이 거의 매출이 바닥을 치고요.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DNA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죠. 유럽 쪽은 자신의 자유를 달라고 하지만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꼬맹이부터 시작해서 진짜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도 잘 동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아닌 사람들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치면 안 되죠. 완전히 100% 완벽한 건 없습니다. 언제 100% 완벽하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도 없고요. 근데 그 1, 2%의 그런 걸 끄집어내서 그거를 부각시킬 필요는 없죠. 그건 좀 치사한 행동 아닐까요? 누구나 그런 좀 모자란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커버하고 그것을 보다듬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교육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삶을 교육시키는 부분들이고요. 그걸 누가 하냐? 여기는 우리 친구들이잖아요. 아티스트. 이 중에 예쁜 작가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시각 디자인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뭐 등등등등 이 문화 콘텐츠에 대한 직업들이 많이 있죠. 그 안에서 뭔가 분명히 만들어낼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 간호학과 학생들도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로서 무언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뭐 간호사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기본 마인드는 의료인이라는 마인드가 있으니까 저는 꼭 그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란 무엇인가? 를 함께 하겠습니다. 의료는 이 생명 안에서 의료를 뺄 수가 없잖아요. 생명 안에 의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의료는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고요. 또 회복시키고 또 촉진시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 기능을 가진 단어예요. 실제 활동은 의료행위, 의료활동 등으로 불리고 의료에 관한 기술은 의료 기술 등으로 불린다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의료행위는 환자의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 병의 예방도 포함한다. 또한 간호사 등의 간호활동, 약제사의 제약 지도나 의사, 또 치과의사, 또 한의사로 들어가겠죠. 한의사의 지도 아래 행해지는 관리, 그리고 영양사에 의한 영양지도 등도 의료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라고 하죠. 꼭 의사만이 의료활동을 하는 건 아니죠. 간호사로서의 의료활동을 하고요. 또 약제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또 영양사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우리의 먹거리가 먹는 것이 어떻게 먹느냐, 또 몸에 해로운 거, 개인차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좋은 거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독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그런 먹거리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도, 어느 정도 양을 먹고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의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의료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 질병 퇴치인가?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인가? 라고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료의 본질적 목적은 뭔지? 질병의 퇴치일까?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일까? 저는 이게 상황에 따라 틀리다고 봐요. 감기나 아니면 우리가 치유 가능한 그런 질병들이 있죠. 그러면 질병 퇴치를 목적으로 하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선 상태에서 그 과정을 훌쩍 뛰어넘은 사람들에게는 물론 병들고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뭔가를 못하고 있기도 하겠지만요. 뭔가를 할 수 없기도 하겠지만 그 사람의 삶의 질 향상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너무 늦어버렸는데 이제 그 몸의 기능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계속 치유를 하려고 꼭 내가 이 환자를 치유하지 못하면 내가 진 거라고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끝까지 잡지 않고 그 사람이 삶의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호스피스 병원이 생기고 호스피스 병동도 있는데요. 그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만들고 인간이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나의 죽음도 두려워하지만은 죽기 전에 오는 그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아프다는 거, 고통이라는 거, 페인이라는 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얘가 진짜 넘어져서 순간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어. 아파. 근데 옆에는 누가 교통사고 나서 이제 다리가 부러졌어. 이 사람 더 아플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보다 내 아픔이 더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물론 그 순간에 좀 정신을 차리면 옆에 교통사고로 쓰러진 사람을 돌봐주고 있지만요. 지금 이 순간은 내 아픔이 나한테 나의 신경을 자극하는 그 아픔이 더 크거든요. 이 질병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큽니다. 그래서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건강의 의미는 건강과 질병, 정상과 병리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사실 건강과 불건강, 정상과 비정상, 사실은 구분하기 모호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어떤 병명이 딱 떨어졌을 때 어디가 아프고 그랬을 때는 딱 명확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우리의 그 정신적인 아픔, 또 사회 안에서 사회 관계성 안에서 아픔, 그리고 또 영적인 아픔을 사실 어떻게 딱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그렇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인류가 퇴치해야 할 악인가? 사실은 이게 악으로는 생각하기 그렇죠. 생로병사. 당연히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죠. 기본적인 과정이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바로 과정인데 이 고통이 꼭 악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의사에게는 보통 사람보다 더 특별한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거. 사실 요구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왜냐 타인에 대한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진들이라면 특히나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실생활 안에서 관계 안에서는 잘 모르겠지만요. 자신의 직업 정체성을 갖고 올 때는 윤리의식을 더 가져야 되고요. 의사는 환자에 대해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가 알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의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생명 의료 윤리학에서 전형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이렇게 쭉 있고요.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대리고가 도덕적으로 정당한가? 시험과 약이 등등 있잖아요. 좀 전에 말시스트 기프드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아이들을 유기해갖고 장기를 적출하고요. 또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드라마 이런데 사람들 장기 적출하고 그것을 팔고 하는 그런 범죄조직 등등. 그렇기 때문에 시험관 아이나 대리고 같은 경우는 사실 악용하기 쉽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그거 그냥 좀 대를 이을 집이 없는 사람이네 애를 낳아주고 그런 거 이게 나쁜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또 너무너무 고통받는 사람들 안락사 이게 나쁜가? 그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데? 라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친구들도 알겠지만 사람은 인간은 나와 똑같지 않잖아. 내가 생각하는 거와 똑같이 윤리적인 거나 도덕적인 거나
선하거나 그렇지 않죠. 좀 이해 불가의 영역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으로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근거 자료를 못 갖고 있어갖고요. 한 1년 됐나? 1년 전에 어떤 인터넷 기사나 아니고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이 안락사죠. 형은 유명한 이제 지필가고요. 출처를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못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 그래서 형은 유명한 지필가고 동생은 이제 사업을 아주 크게 했고 진짜 잘 나갔던 일명 잘 나갔던 사람인데 무엇 때문인지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져갖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술이 없으면 못 살고 그래서 단란했던 가정도 깨지고 이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몇 년을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데 이제 형이 그 제목이 담배 한 대 피러 갈래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동생한테 담배 한 대 피러 갈래 했더니 동생 하는 말이 아니 난 죽으러 갈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네덜란드 쪽인가 그쪽이라는 조형사가 있잖아요. 이제 안락사. 그래서 이제 죽은 거에 대해서 이 형이 글을 썼는데 굉장히 지탄을 받았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피폐해진 사람. 그냥 삶령,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아웃된 상태거든요. 저는 자신이 두 발로 서 있을 수 없을 그런 상태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 화병 났다고 하잖아요. 화병이라는 게 진짜 한국명으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생활을 못해요. 그냥 들어누웠다. 그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은 이제 회복 불능은 아니겠죠. 회복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 회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의 회복 불능에 가까운 상태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종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뭔가 의도적인 것도 없고 어떤 욕심이 들어가는 것도 없는 이런 죽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는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아직 사실은 생각만 했죠. 어떤 결론을 사실은 저는 못 내리고 있는데 이런 종사도 있고요. 안락사도 있고 대리모도 있고 또 등등등등이 우리 안에서 윤리적으로 제기되어야 되는 전형적으로 제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회가 유럽 쪽에 안락사가 정사가 있다. 근데 발달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그런 경우에 그거에 대한 법이 아주 철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아주 철저하고요. 우리도 낙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낙태 법으로만 정해졌지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낙태에 대해서도 낙태를 허용하는 곳은 그런 지역들은 거기에 대한 법이 돼 있어요. 그냥 낙태해도 된다고 해서 그냥 애기 가졌구나 가서 낙태해야지 하고 병원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이 돼 있고요. 안전장치가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 낙태가 유형이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다. 언제부터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을 만들어놔 버리거든요. 생명의 윤리란 무엇인가?
생명을 연구하려면 메디컬에틱스 그리고 바이오에틱스를 합해갖고 생명의료윤리라고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 의학 및 생명과학 윤리적 차원에 관한 거니 의료 활동 및 생명에 대한 기획과 연구에 관련해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라고 하죠. 이 윤리적 포커스는 윤리적인 거죠. 생명에 기획되는 연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생기니까요. 거기에 대한 다루는 학문이고요. 또 인간의 생식, 또 질병을 치료하고 죽음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들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인간 이외의 생명, 자연 환경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들을 다룬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그리고 또 인간 이외의 생명이라면 동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있겠죠. 동식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이 자연 파괴를 하잖아요. 자연 파괴를 하는 모습을 있잖아요. 어떤 나라는 바다에 오염수를 뿌리지 말라고 하는데도 몰래 열심히 뿌리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그 오염수를 먹은 물고기들이 또 큰 물고기한테 잡혀먹고요. 그게 계속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게 불가면 결국 자기 자신들한테도 돌아갈 텐데 자기 자신들은 양식해서 먹나 봐요. 그래. 이런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 다룬다는 것이 그냥 생명의료윤리라고 해서 인간의 생명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더 나아가서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연환경 또 인간 이외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동식물들까지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다룬다고 합니다. 꼭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생명의료윤리는요, 의사나 의료진만이 생명과학자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요, 의사 이외에 철학자, 신학자, 법률가, 또 일반 시민, 또 그에 관련되는 우리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관련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참가해서 모두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꼭 의료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는 부분입니다. 출석 체크 퀴즈가 있는데요. 생명의료윤리의 정의를 간략하게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11월 5일 4시부터 11시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 생명의료윤리의 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신이 이거 다 쓰실 필요 없어요. 자신이 좀 포커스로 해서 한 서너 줄 딱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월 5일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그마치고요. 바로 이어서 12일 강의를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다시 공지하자면 한 주 강의 하나를 더 녹화를 해야 되는 영상을 더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저도 조금은 그것도 좀 기분이 좀 상하는데 그 하나를 더 한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요인에 들어가죠. 근데 제가 다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요. 한 주 더 하게 됐다는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는 12월 17일 날 올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